믿을만한 교회 언니들의 솔직 담백한 교회 이야기. 교회에서 벌어지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고품격 신앙 증진 토크 팟캐 처치곤란한 수다. 오랜만에 뵀나요? 네. 저희가 하는 폭풍수다를 또 하다가 와가지고. 오늘 주제로 또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거절하는 방법 가지고 왔어요. 거절하는 방법. 네, 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 그러니까요. 거절 못해가지고 진짜 특히 장 보러 가가지고 교회 밥 해주려고 장 보러 갔다가 거절 못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쓴 적도 있고. 맞아요. 예. 교회에서는 근데 좀 제가 잘 부탁을 그러고 보니까 잘 안 받네요. 얘들아, 성도님들 저한테 부탁 좀 많이 해주세요. 그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이게 네. 거절하는 게 마치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 듯이 그런 비춰지기도 거 하고 있잖아요. 갈등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책도 네. 이미 몇 있긴 있거든요.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됩니다. 거절에도 은혜가 있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제가 이제 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쓴 칼럼을 그냥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일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 누구나 직면하잖아요. 특히 목사님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목회자니까 이제 이게 목회자들에게 적용하는 글로 쓰신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네. 충분히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그렇게 시간의 양보다 내가 부탁받는 일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네. 현실상 이게 만약에 거절을 못하게 되면 내가 남의 요구에만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절을 하는 일은 더 깊이 생각하면 남의 의견에만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이 끌려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억이 나요. 저는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저 청년일 때 좀 약간 과도한 스케줄에 이건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좀 약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된 적이 있어서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교회는 아무래도 저희가 개척을 했고 제가 사모다 보니까 부탁받을 일이 없는데 청년일 때는 그리고 성도일 때는 서로 간에 뭐 좀 약간 부탁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거절을 저는 하는 게. 좀 그 이쪽에 일을 하면서 어떤 요청이 많이 오냐면 크리스찬 연예인분들 섭외해달라. 어디서요? 뭐 각종 행사. 행사에서 페이는 없다. 어렵다. 페이는 없거나 은혜로 해달라. 그거는 뭐 나중에 그거 뭐 하지 뭐 우리가 안 챙겨주겠나. 약간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래 그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행사의 취지나 기획서가 없는데 네. 이제 조 기자가 이제 연예인들 인맥이 좀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수들 좀 이렇게 꾸려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자. 어떤 누구 주체에 무엇을 위한 행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가마 감동이 돼야지 뭐 개런티는 후자로 치더라도 그렇죠. 그거가 명확하지 않고 저도 가마 감동이 없는데 어떤 뭐 장로님이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절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분도 그 큰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시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근데 거절을 해야 될 것 고민을 하다가 네. 이건 아무래도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한 2박 3일 고민을 하고 장문에 좀 문자를 보냈어요. 2박 3일 고민하시고 네. 속상해.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지금 당시에는 이렇게 뭐 결혼 준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이 취지를 다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기가 또 여력도 안 되더라고요. 시간적 여력도 제가 물리적 여력도 안 되고 가마 감동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서 드렸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면 뭐 조 기자 알겠네. 그래 뭐 준비 잘하게 뭐 그런 알겠네. 뭐 다음에 그럼 다시 뭐 부탁할 일 있으면 통화하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상황을 설명했는데
씹힌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계속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다음 이제 섭외 제가 안 못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연락 없죠. 아. 그래서 제가 내가 괜히 무슨 거절해놓고도 죄인 나는 같이. 제가 크리스찬 뭐 연예인분들의 에이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재정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설명이 또 되게 설명도 네. 어렵고 그리고 이게 친분이 뭐 음. 제가 이동 기자님 친분이 있다고 해도 아무데나 추천해서 보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자리에 또 은혜로운 자리가 있을 때 뭐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연예인 분들도 네. 어디 뭐 해달라 그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러니까 어떤 MC 비전으로, 봐달라. 맞아. 비전으로 이걸 나눠야 되는데 비전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받는 쪽 입장에서 특히 연예인들은 그래서 이게 얼만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유 좋은 거지 뭐 좋은 아는 거지 네. 다 아는 거 그거 아니야? 뭐라고 잠깐 왔다 가면 되지. 그래서 비전을 좀 많이 잘 나눠주시면 얼마든지 재능이야 하나님 것이니까 같이 하면 되는데 너무 앞뒤 없이 아무데나 사실 가서 돈 안 받고 돈을 써올 수는 없는데 아무데나 가서 그래서 사실은 좀 진짜 조경희 기자님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 배우들도 좀 그런- 어렵더라고요. 예. 맞아요. 장로님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저도 어렵죠. 이 어르신이 부탁을 내가 이렇게 거절해도 되나?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주제가 삶에 있어서 거절은 어쩔 수밖에 없는 삶에서 필요한 일이잖아요. 모든 일을 다 예스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 이 주제는 그냥 모두가 익힐 만한 어떤 삶의 기술? 운전처럼 필요하네요 저에게. 그런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 이제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찰스 스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한번 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 5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예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이 예스라고 하면 나중에 내 짐으로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기자님도 2박 3일 고민했지만 네. 거절하니까 그 짐에서 자유로워진 건데 자유로워졌죠. 거절을 못하고 예스라고 해봐요. 그 아. 장로님의 그 짐을 아. 다 내가 지는 거지. 아. 또 우리가 또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스 해놓고 안 하느니 그냥 노라고 짧은 그 순간에 내 낫겠더라고요. 당황함을 네. 좀 미안하고 그런 네. 마음을 해서 그래서 우리 정중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네. 이번 편에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노하기. 이럴 수도 있구나. 네.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는 거절이라는 말이 너무 강경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때때로 이와 비슷한 다른 어구를 써서 대답을 순화시키지만 여전히 거절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일정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력이 안 되네요. 하지만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다 이거 좋다. 네, 또 두 번째는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되네요. 다음 주나 아니면 시간대가 맞는 때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완곡하게 또 거절하셨네요. 다음엔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 그래서 우리 조 기자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도만. 지금 만약에 조금 제가 상황이 좋았으면은 그러니까 찾아가서 상황을 듣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전화로는 행사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얼굴 그쵸. 보고 얘기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근데 제가 여의도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하려 하니까 제가 결혼은 준비를 너무 바빠서 그쵸. 도저히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상황이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이제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거절을 받는 입장에서 기분이가 그쵸 기분이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때의 표현도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부탁했는데 거절 당했다고 기분이 나쁘다. 그거는 상대방이 내 요구를 100% 수용해 주리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사실 부탁하는 입장에서 50대 50으로 잡아야지. 내 하인이나 내 부하 직원이나 그런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조경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뭐 상황극 나왔다. 크리스찬 연예인들 많이 알면 뭐 해야지. 뭐 벼슬이냐 뭐 이렇게 그런 네가 거안 된다는 뭔데 거지.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급겸손. 죄송합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제가. 급겸손. 그렇죠. 이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 꼭 못해요 이거 아니고 지금 안 되는 걸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두 분은 거절 잘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러진 않나? 의외로 또 거절할 땐 거절 다 잘 고민하면서 못해요. 하죠. 진짜 잘 잘 못해요. 못해요. 예. 잘 못해요. 진짜 잘 못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부탁 받는 것 맞아요. 자체가 네. 감사하니까. 염두에 두셨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도 깨달은 게 거절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워요. 네.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일반 드라마에서 제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올 때 있잖아요. 제 신앙 때문에 할 수 없을 때 교회 요금 먹이고 싶지 않고 근데 이거는 절대 이제 하나님 귀신이 보시기에- 빙의돼가지고 막 귀신 예. 역할하고 막 이런 그런 예, 거나. 나름 뭐 연기력을 보인답시고 막 제 어떻게 사실 결국은 제 욕심이잖아요. 영향력을 주는 직업인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거절할 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예전에 소속사 있을 때 그랬어요. 소속사 있을 때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얼마나 힘들게 구해오시는 그쵸. 거예요. 역할을 관계자들 만나시고 대접도 하셔야 되고 프로필도 뽑아서 가셨을 테고 차비에 근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근데 딱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점 보는 역할이다 성금을 보는 역할이다 이런 역할을 하면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목사님인데 너네 점 보러 다니면 안 돼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영향력을 주는 직업인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못할 것 같아서 거절은 해야 되는데 그분의 노고를 알고 그분의 이제 이런 모든 수고와 마음을 아니까 거절 한 번 하는데 진짜 막 울면서 거절한 적도 있고 예, 그분은 뭐 화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죄송하죠. 거절하는 상황이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방을 우리가 또 배려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거절하기가 있고 어렵죠. 그리고 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을 들으시면 좀 지혜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답하기 전에 몇 초간 생각해 보기. 그러니까 포즈를 두는 거죠. 잠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종종 대답을 잘못해서 수락을 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약속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대답하기 전에 몇 초간 잠시 멈추는 것을 배워야 한다. 거절이든 승낙이든 상관없이 이 잠깐의 정지가 대답을 다시 구성하는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승낙한다면 잠깐의 이 정지가 포기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도 줄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잘 못했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거절도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좀 생각해보고 대답하면 되는데 네. 딱 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좀 말을 저렇게 죄송해요,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네. 것처럼. 근데 제가 이걸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해보기. 네. 저도 이거 진짜 우리 사이에도 잠깐의 이 어떤 한 3초에서 5초가 침묵이 있으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조 기자님 뭐 저 좀 해주실래요? 우리 친구 근데 뭐야? 이 침묵에서 그럴게요라고 만약에 하면 고맙다 생각되잖아요. 아니더라도 아니다는 안 되는구나 그냥 그런데 해드릴게요 하면 고맙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더 고마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부탁 받았을 때 흔쾌히 해드릴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쉬운 일을 그냥 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해주는 있었겠구나. 사람은 저는 진짜 그러지 약간 되게 않은데. 바로바로 답하는 스타일인데 그랬구나. 이거 아닌 것 같다. 승낙이든 거절이든 이 잠깐의 어떤 포즈 연설할 때도 잠깐의 이 타이밍이 쉬고 말 들어가고 이런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참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잠깐의 침묵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거절할 때 확실히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쭤봤는 데나 뭐 혹은 초대했을 때 바로 거절 당하면 저도 확실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쵸. 기분 상할 생각도 수 안 있죠. 해보고 지금. 네, 생각도 안 해고 달력이라도 체크를 좀 해보든지 그냥 저 뭐 이 일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본인이 바쁘다는 걸 오히려 더 과시하고 그렇지. 싶어하는 이런 게 있을 때 어머 진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쵸. 근데 차라리 그분이 생각이라도 조금 더 해보는 거 잘 왜냐면 어제 제가 배운 기술이 있어요. 뭐예요? 명함을 이제 전 제 생애 첫 명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야겠네 했는데 이제 저희 교습소에 방문을 해주신 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좀 강의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나시고 저도 훨씬 이제 사회 선배시죠.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제 인생 처음에 명함이었네요. 이랬더니 명함을 받았을 때 기술이 있대요. 명함을 받으면 그냥 받지 말고 꼭 한번 훑어보는 신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장 보면서 고개도 좀 끄덕여주고 번갈아서도 뭐 이렇게 좀 보고 약간 이런 건데 확실히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냥 딱 받았다고 해서 이거랑 근데 저는 주고 나서 이제 사람들 반응을 요즘 못 보는데 저는 아직 기술이 없어서 저도 처음 주니까 근데 그 웬만한 사람들이 이걸 좀 약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받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근데 저는 그동안 제가 받았던 명함을 받을 때 태도가 전혀 이런 뭐 포즈나 이런 정성이나 이렇게 좀 보는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탁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제가 거절이나 승낙도 항상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좋아요. 그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가벼워 보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좀 신중하게 좀 뭘 받아도 그렇고 뭘 들어도 그렇고 대답할 때도 줄 때도 신중하게 하는 건 중요하겠다. 오늘 좀 배워갑니다. 저는 그 얘기 좀 후배들한테 좀 들었던 게 이제 인터뷰 이제 스타들 인터뷰하러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10명씩 라운드 인터뷰를 할 때 매체에서 인사를 하니까 명함을 이제 8개, 10개씩 드릴 거 아니에요. 스타 앞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배우들은 이제 명함을 본인 앞에 이제 그 배치 순서대로 이렇게 두고 이름과 지혜롭다. 누가 질문을 하면은 왜냐면 이름을 다 못 외우니까 그치. 이렇게 양쪽에 두고선 이쪽에 이쪽에 내 오른쪽에 이동희 기자님도 쫙 여기 뭐 예를 이하린 기자님이면 기자님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다른 어떤 스타들은 또 명함을 딱 받으면 이렇게 그냥 딱 옆에다 두고 그냥 다 한 다음에 끝나고 그냥 바로 그냥 홍보팀한테 딱 넘기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양호해요. 세 번째는 정신이 없는 와중일 수 있겠지만 놓고 설마 테이블에 놓고 그냥 사진 촬영하러 가거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또 인터뷰 사이드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또 많이 하죠. 하더라고요. 전 이거 너무 유용한 게 저도 진짜 10명씩 기자분들이 인터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때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진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명함을 그러면, 딱 저 배열해서 사람 뭐가 각이 있네. 네. 매너가 있네. 네. 그리고 그러겠다. 그 명함을 그렇게 놓고 나서 그거 퍼포먼스 있잖아요. 이렇게만 놓고 또 끝날 때 홍보팀에다 주고 뭐 상관없어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면 그 10명 중에서도 또 주옥 같은 기사를 쓴 기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은 헉! 그때 명함 안 버리고 있었던 거야. 웬일이야 이거 뭐 누군지 있다고 여쭤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근데 이게 기자님들 입장을 전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명함 받은 거에 대해서 막 연락을 드려도 되나요, 배우들이? 배우들이 그럼요. 그럼 저 받은 명함을 기자님들 그러면 기자님 이번에 교습소도 오픈하셨고 하니까 한번 안녕하세요 이하린입니다. 뭐 평안하시죠? 기자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이런 걸 오픈했습니다 하고 정신 네, 좋은 최근 근황 소식 전하고 싶다고 새해 인사하면서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실제로 저희 실전 이거 실전이지. 실제로 저희 이제 실전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명함도 어떻게 홍보팀한테 명함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거를 이게 상방 저기 15도로 홍보팀한테 넘기느냐 그래도 조금 밑으로 이렇게 그치. 가지고 있어라는 그래. 느낌으로 좀 아래로 이렇게 주느냐를 또 다 보고 또 저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근데 워낙 지금 한 10몇 년 또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런 특별히 배우가 이제는 뭐 정확히 매칭은 안 되는데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명함은 나중에 만약에 이하린 배우님이 지금 좋은 기사로만 나올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막 기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머. 그러면은 그때 이제 또 이건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홍보팀이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도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때 그 명함에서 그래도 나에게 애정을 담아서 써줬던 기자님들한테 기자님 이번에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면. 근데 그러면 또 연락 받았던 그 기자는 이 사람 괜찮아. 내가 한번 어머. 그때 그런 마음이 있는 이렇게 어머머. 계속 이거를 킵해두고 있었구나 나의 그런 존재와 이런 명함을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소통이 또 이루어지면서 또 맞아요.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갑자기 명함 좋네요. 얘기가 나왔지. 네, 명함 얘기하다가 포즈 때문에 나. 포즈 때문에 포즈. 네네네. 잠깐 명함을 버리는 것을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상대가 앞에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이게 집에 가서 버리셔야 돼. 근데 바로 이제 거절을 하느냐 이 얘기는 또 그래도 연결이 됐었던 연결이 얘기인 돼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 에티켓과 예절, 에티튜드. 에티튜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탑스타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기자인데 나 탑스타 이게 아니라 이분의 일하는 걸 존중해주고 나를 만나러 간 이 시간 고맙게 생각하면 결국엔 기사도 내가 호감 있으면 한마디를 써도 더 정성 들여서 잘 써주게 되거든요. 전 저걸 봤죠. 두 분을 통해서. 정말 제 기사는요. 기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을 달라지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걸. 근데 확실히 근데 우리 라디오가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명함 얘기 재밌었나요? 저는 배우 입장에서 지금 이 얘기는 좀 처음 충격이거든요. 들으셨어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이러다 우리가 얘기하다가 실제 우리 되게 수다 타임으로 빠진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얘기해 주시는데 되게 리얼하네 우리 라디오가. 그럼 좀 이런 얘기 좀 몇 꺼내봐야겠네요. 왜? 제가 틈틈이. 너무 신선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 꺼내보겠습니다. 드라마 소재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잖아요. 뭐도 이렇게 하면. 그치. 이거 보이는 라디오 분들 갔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약간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홍보팀한테도 막 야 이거 챙겨놔라 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밑으로 그냥 잘 보관하고 있어 하는 느낌을 그 주는 느낌. 게 그죠. 왜냐면은 거기 그 기자들과 스태프들 눈을 다 보고 연예인만 보고 그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연예인들은 거의 그 정도는 생각 못 하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인터뷰하는 그 자리에서만 생각하시는데 딱 자리에서 탁 일어나는 그거부터 이제 꾸준히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근데 그 일어났는데 우리들한테는 막 엄청 잘하셨는데 일어나서 뭐 스타일리스트나 네. 매니저들한테 네. 엄청 하대하고 막대하고 이러면은 깨죠. 쟤는 뒤에서 저렇게 사는구나. 네. 이렇게 다 아는 거지. 근데 이거 너무 신선하다. 이거 너무 드라마 소재인데요? 어머. 그렇게 보게 되죠. 저희도 사람 다시 보게 되죠. 아니 마치 소개팅이랑 같은 거네요. 소개팅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지 얘기할 때만 그쵸, 딱 보질 그쵸. 않고 좀 종업원한테 하는 모습도 좀 그렇죠.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야야 너 이거 물 이거 뭐야 이거 컵에 뭐야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네 이러면 그럼 쫓겨는 거죠. 가식이죠. 진짜. 근데 이게 이 거절에 대한 이런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게 숨길 수가 없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평상시에 진짜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제 어디서 내 모습이 진짜 툭 튀어나올지 몰라서. 공부스러워. 그러니까요. 거절도 결국에는 거절이지만 또 미안해하면서 하는 거절인가, 뭐 귀찮아서 하는 거절인가 느낌이 다 있는데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네. 좀 감출 수 있고 정중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포즈는 그러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네. 가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실치 않으면 대답을 미루기. 가끔 질문에 논리가 있어서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더 가져야 하는 때도 있다. 그쵸? 이럴 경우 지금은 대답할 수 없지만 일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정말 거절하게 되면 찬성과 반대를 고려해보고 정중한 거절의 틀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만약 상사가 다른 중요한 계획을 미루게 해야 하는 일을 요청한다면 상황과 수락하고 싶은 마음을 설명해야 한다. 그쵸. 이런 게 좀 지혜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수락할 수 있도록 현재 약속의 우선사항을 어떻게 다시 계획할지에 대해서 충고해달라고 한다. 그러겠어요. 이런 게 지혜 같아요. 지혜롭게 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얘기지만 2번과 같이 시간이죠.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 생각할 시간. 그러니까 약간 비슷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좀 요거는 고민하고 몇 초가 아니고 요거는
더 이제 깊이 있게 며칠까지 내가 확답을 주면 되냐 네. 충분한 생각할 시간을 달라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전 요건 좋더라고요. 상황과 수락하고 싶은 마음을 설명해야 한다. 요런 부분 너무 안 좋은 될 것 경우 같아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지금 좀 설명을 에이. 잘 해주면 잘해주면 왜냐면 우리가 상사일 때가 또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냥 거절하는 것과 이렇게까지 상황을 잘 해주면. 말해주면 그렇죠. 고맙더라고요. 그럼요. 네, 좋네요. 네, 가끔 뭐 그래도 못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막 그런 막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건데 없고 그거. 그렇지 맞아요. 않고 내 최선이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더 받아들이기 좋은 확률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조경희 기자님 같은 경우면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너무 이제 어른으로서 약간 이제 조 기자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거절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그런 부탁은 되게 더 정중히 상대방이 해줘야 그렇지, 내 예스 노를 할 텐데 그분은 사실 예스 정답 답정너지. 딱 답정너 해놓고 하니까 조 기자도 더 어려웠겠죠. 하긴 상담도 답정너랑 하면 너무 피곤한데 부탁을 상담도. 답정너에 받으면 그래요, 답정너. 그리고 어렵겠네요.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부분은 이제 1차적으로는 저랑은 그래도 교제가 많이 없었던 분이라 그래도 거절하기가 좀 수월했는데 그치. 친한 경우 있잖아요. 네. 친한데 약간 이제 쿨하게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경이야, 야 너 많잖아, 누구 없어? 이렇게 들어오면은 많지. 주변에 많은데 어떡하지? 누구? 그렇게 들어오면 너무 훅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근데 저 왜 이렇게 찔리죠 오늘? 그러면- 아까 이 방금 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쿨한 걸 가장해서 약간 요렇게 좀 이렇게 좀 정중하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좀 스리슬쩍이라고 해야 되나? 훅훅 이렇게 좀 부탁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더 정중히 부탁하는 훈련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즉흥극으로 보니까 상황극으로 보니까 시각화가 되네요. 그래요? 내가 저랬구나. 근데 그것도 또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지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덜 저도 거절하기가 좀 덜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편하게 다가오니까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같이 야, 밝겠다. 없지 예. 뭐. 야, 돈 있니? 없잖아. 없어 그러면 그렇게. 돈 있니? 왜냐면 제가 그거를 많이 여쭤보는 게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크리스찬 사역자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이제 페이 측정을 좀 잘 안 맞아요.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근데 저는 또 맞아요.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너무 어렵게 사역하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뭐 은혜로 다 막 무조건 부르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라도 한번 물어봐 드리고 하는 게 이분들이 이제 일하시기에 좀 낫지 않을까 맞아요. 해서 재정은 있고 행사를 하는 건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건지 근데 그런 거를 좀 중간에서- 물어보는 편이고 맞아요. 막 그런 건 아예 네. 얘기 안 하고 그래도 좀 적더라도 은혜로운 자리면 또 요청을 드리고 그런 편이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좀 그쵸. 연결이 되는 사람 입장으로는 되게 감사하죠.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해주시니까. 저는 연예인이라고 할 때는 많이 줘야 되는데 사모라고 하니까 조금 줘도 되죠? 라는 그때 이 나눔을 했었잖아요. 뭐 간증 집회나 이런 예.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왜 사역자들은 더 안 주려고 할까? 제일 열악하고 힘든데 오히려 연예인은 더 있잖아요. 그래도 사역자보다는. 근데 왜 연예인이라고 했을 땐 많이 주려고 하시는데 사모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더 안 주려고 하실까? 약간 이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세상 시각하고 똑같이 유명한 사람한테는 더 높은 돈을 부르고 싶어 하고 좀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최소한에 해드려야 될 거는 마음과 성의로 다 해야 맞고 근데 이제 그런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우리가 공짜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룰을 자신에게 대입해야지 남에게 대입하면 그게 좀 이 문화를 좀 바꿔가야 되는데 일조하시는 우리 조 기자님. 아이고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연결해 주시고 재정 많이 바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은 다 이렇게 선크림 주시옵소서. 이런 걸로 통하는 것 선크림.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쵸?
요즘엔 저도 보면은 이렇게 말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싫다. 그러니까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라도 마음으로 어머머.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더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말로 이렇게 나이 들수록 입 열지 말고 지갑 열라잖아요. 와. 그걸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좀 하나님한테 달라고 물질이 기도해서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애정이 마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물질 없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시 맞아요. 아니 그런 거 캐릭터.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 뭐 부모님한테 이번에 뭐 생일인데 용돈 얼마 드릴까? 내 재정을 생각할 때 10만 원을 드려야겠지? 아니야 5만 원만 드리자. 그러다가 아니야 할 게 너무 많아. 3만 원만 해도 뭐 부모님 뭐 괜찮. 그런 이런 뭐 하나의 고민이더라도 조금 맞아요. 더 큰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 아유 10만 원 20만 원 드려. 너 나는 떡볶이 먹어.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조금 그래서 물질에 대한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은 정말 커피 한 잔 내가 사주고 싶고 맞아요. 이렇잖아요. 귤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런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사랑해. 근데 커피도 귤도 밥도 네가 다 사 이러면은 그래 내가 다 살 텐데. 나는 먹어주니까 고마워해 뭐 이런 건가? 그래서 맞아요. 당연하게 너무 여기는 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면 정말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나올 맞아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걸 만약에 잊었다면 이렇게 좀 지금 솔직히 대답할지 하다가 이제 베푸는 걸로 왔는데 아무튼 얘기가 갑자기 아까 명함 얘기에 지금은 오늘 되게 유용팁. 주셔서 삶의 유용팁. 이어받아 주셔서 얘기 그래서 이 운명을 지금 읽고 갑자기 있어요. 사모님 재정 얘기하시다가 유용한 이야기를 왜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재정 짜게 주냐 많이 짜게. 달라. 정말 저 이상한 거 짜게 주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거절하겠습니다. 종합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네 그다음 번째 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도 있다. 요청할 때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기. 막 유명한 행사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린 사모님 앞에서 이게 네. 유명한 행사고요. 막 했는데 아린 사모님이 딱 그때 저 지금 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저도 요즘에 이 방법 좀 이메일로 써요. 한번 조금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결정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저 이 방법 요즘 쓰는 게 이제 좀 이제 통화하거나 이럴 음. 때 그러니까 전달하시는 분이 약간 그러니까 전달력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는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내가 그렇죠. 길바닥에서 제가 통화해서 그런 건지 뭐 그렇지. 그랬을 때는 죄송해요. 그러면은 카톡으로 내용만 음. 짧게만 주셔도 제가 그거 좀 인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그렇죠. 때가 있죠. 그럼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보내줄게요 하고 그냥 안 보내는 안 사람도 보내는 있어. 사람도 이메일이나 있어요. 카톡을. 그러면 왜요? 뭐랄까 그만큼 안 중요할 수도 있고 내용이 뭐 그렇게 그렇게 문서로 작성하기까지 뭐가 아닐 수도 아직 있고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문서까지.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걸 통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될 정도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문제 사안이라는 거니까. 와, 이거 오늘 저 많이 배워가는데요? 그러겠구나. 네. 오. 그래서 막 섭외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행사 뭐 이렇게 좀 주세요 하는데 없어. 뭐가 내용이 없다는 건 아직 행사 기획도 그러니까.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일단 하고 보는 일단 일단 사람부터 사람부터 픽스하겠다 이건데 이하린이 MC 보고 막 하자 막 이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까 혼자만 섭외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왜냐면 좀 예를 달라가는 들면 내용이 그치. 없으면 이하린 방패로 다 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고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런 거 있죠. 와 신기한데요. 저 이런 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과 탁탁탁탁 되면서 와 너무 제- 유익한데요? 제가 섭외 중간에 있으면서 여러 일을 겪어서 그러겠어요. 맞아요. 예, 진짜. 어머. 자 그러면 단순히 그리고 친절하게 노라고 말하고 가능하면 이유도 설명하기. 때로 바로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럴 경우 단호하지만 정중한 거절이 적합하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편치 않는 감정은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거절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수락하면 후회의 감정은 훨씬 더 오래가고 그죠. 지금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또 있을지라도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번에서 4번까지 4번까지 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 해왔는데 네네네. 5번째는
그 타이밍에 분명하게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는 바로 불편하더라도 바로 해라. 그래서 불편한 감정은 사실 금방 사라지는데 그 불편함을 겪기 싫어서 수락했을 때 그 불부담감은 너무 오래 가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무 좋다. 이게. 네, 이래야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면 거절하고 부탁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짜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 이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처치곤란이라 교회 안에서 거절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요즘 이런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랬는데 일상이랑 같이 접목을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또 쏙쏙 들어오네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크리스찬으로 네. 잘 거절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배우분들이 오늘 특히 요번 편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요거 카톡장 돌려주시옵소서. 기자님들은 또 이런 매력이 또 있으시구나. 제목은 은혜롭게 거절하는데 기자들 기자님들의? 잘 좋은 인상 주는 법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5분 40초쯤에 나와 그것만 들어 뭐 이런 그럼 모두 클릭. 5분 40초. 5분 40초. 듣다 보면 끝까지 듣겠죠. 너무 재밌어서 우리라디오.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얘기도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년에 뭐 우리 리더를 맡아줘 교회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거를 다 수락하는 것만이 은혜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이나 환경이 그 양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닌 것 같으면 그걸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아니라고도 해야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들을 케어할 이 마음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하면 또 양들에게도 또 그렇죠.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권면해 주시는 리더나 목회자님들은 정말 기도해보고 오히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넘어져 있는데 리더를 세웠을 때 다른 사람 세우려다 보니까 본인이 서는 경우 그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키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목회자나 사역자분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마음으로 좀 권면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은 일단은 정말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조건 노 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진짜 기도해보고 상황도 보고 좀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 다시 더 뜨거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좀 섬기는 게 맞는 건지 균형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배운 대로 좀 은혜롭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면은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분명히 아닌데 거절을 못해서 만약에 그런 리더를 맡았다. 큰일 그러면 나죠. 양 버리지 내 신앙 그쵸. 버리지. 그럼 이거를 또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그렇죠. 되더라고요. 원망이- 교회 떠나고 네. 막 목사님도 원망하고. 목사님 고면했다가 성도 떠. 왜 나한테 이걸 시키셔가지고.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성인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권유해주는 사람 있지만 거절할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도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20살 넘으면 이제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부모 원망하지 말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40살이 돼도 자기 뭐 학벌 탓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 나머지 20년은 뭐 한 건데? 예를 들면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서울대를 못 나와서 내 인생이 내가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실력이 있었. 나이 50이 됐는데 아직도 그러면 내가 그러면 시골에서 교육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럼 그 25년 당신 뭐 했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 이상 부모 얘기할 때가 그렇죠. 20살 넘으면 네 인생 네가 이제 그렇지. 해야지. 제가 그 어릴 때 뭐 그런 뭐 중고등학교 때 철이 없으니까 뭐 그런 환경 탓하고 뭐 그럴 때가 맞아요. 있었나 봐요. 뭐라고 또 했겠죠.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호되게 혼을 내면서 정말 조선시대 얘기를 하시는 거 옛날에 지리산 산골에서 굴을 파놓고 초를 켜놓고 공부를 해도 다 좋은 대학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디테일해. 너무 디테일해. 정말 굴을 파고 거기서 초를 켜놓고 거기서 조사한다. 책을 펴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는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근데 아버님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 탓 안 하시니까 사실 그 자리까지 가셨죠. 아버님 되게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그렇게 또 잘 되신 분들은 남 탓이나 핑계를 안 하는군요. 그래서 뭐 또 반찬이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반찬이면 풀밖에 안 오려고 뭐 이럴 때는 네가
쌀이라도 지금 먹고 있는 이상한 지금 쌀이 없어서 지금 아버님 존경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묵묵히 꿀 뜯어 먹으면서 밥을 아버님. 먹으면서 감사하고 내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 좀 호되게 어릴 때 그렇게 해서 네,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그럼요. 좀 그랬는데 저는 그런 교육에 완전 지지예요. 정말로. 예, 진짜 그렇게 해야 아 그러네 내가 참 감사를 잃었나 싶잖아요. 맞아요. 예, 아버님 역시. 아버님 계속 그렇게 꾸짖어 주세요. 아버님 사랑 방송. 근데 신기한 게 아버님은 이제 신앙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릴 때. 네. 근데 사모님 이제 아프리카 투어 갔다 오면 고기가 또 동일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알비노 이 아프리카 아이들 정말 먹을 거 없이 네. 그쵸. 헐벗고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에 또 그런 묵상을 나눠주실 때 네. 우리한테 필요한 지금 너무 풍족한 시대에 필요한 묵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이렇게 돼요. 팟캐스트 하면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이 일상 속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절하는 방법 이런 게 무슨 성경에 몇 장 몇 절 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 우리 삶에 이렇게 통용되는 것들,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 특히 거절은 뭐 여기저기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리스천의 마음이잖아요. 내 이 진심을 알아줬으면 하고 당신도 존중하고 나도 하나님 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고 예수가 있지만 이번엔 못 도와주겠다. 이 마음이 서로 전달될 수 있는 거절. 서로 존중하면서 그럼 다음이 가능하잖아요. 이번은 못해도. 아 다음이 가능하단 네. 말이 너무 좋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서로 거절하더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거절하시고 이런 거절을 받았을 때 또 쿨하게 쿨하게. 그럼 다음 기회에 좀 하겠다. 다음에 그럼 시원하게 도와주세요. 쏘세요 시원하게 이렇게. 저는 정말 요즘에 새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사람들은 제가 뭔가 되게 뭐 어떤 특별한 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거절에 되게 익숙해요. 거절이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냥 뭔가를 이루는데 이제 결국은 이루어질 건데 거절이 뭐 100번이면 어쩌고 1000번이면 어떻게 해요. 될 일이면 네. 하나님이 저 자세. 하나님이 여시면 여시니까 그래서 거절 당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든 열리더라고요. 대박.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잘 거절하고 그리고 거절 받는 사람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쿨하게 아 그래 이렇게 좀 약간 좀 털어내는 그런 게 있다면 정말 발전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네. 거절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하다. 유익하다. 방금 누구 철수 왔다. 유익해요. 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동이었습니다. 이하린이었습니다. 조경이었습니다.